고급 빌라 단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 거품이 화려하게 터져 오르는 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준호는 짙은 남색의 잘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으나 그의 손에는 항상 그렇듯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그의 시선은 파티장의 화려한 인파 속을 매의 눈처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경호원이었다. 그는 이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호원 복장 때문에 여러 번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압도되거나 불안정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해서 주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치 시끄러운 폭풍우 속의 작은 등대처럼 홀로 묵묵히 서 있었으며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그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그를 하찮게 여기는 듯 보였다. 강준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준호 씨, 잠깐 나 좀 봐요. 그때 그를 향해 도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파티의 중심이자 그의 연인인 이세라였다. 세라는 이 날을 위해 특별히 맞춘 듯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샴페인을 들고 그를 향해 걸어오는 걸음걸이에는 미묘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세라의 부모, 즉 이 회장의 부부가 근처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웃고 있었고 그들은 준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곧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세라는 그들을 의식하며 준호와 조금 더 떨어진 구석진 곳으로 몸을 틀더니 그의 시선을 피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강준호 씨, 이제 그만해요. 세라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지만 그 속삭임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손에 쥔 샴페인 잔을 들어 그의 수트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행동 자체가 이미 준호의 현재 상황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비웃는 듯한 무언의 모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끌고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세라 씨? 준호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조금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오히려 세라를 더욱 자극했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경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거요. 경호원. 당신이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 짓을 하는 게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세라는 손을 휘저으며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녀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최소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중소기업의 사장들이거나 투자자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 회장의 회사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 중 하나였고 세라는 그런 배경을 가진 자신의 위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준에서 보자면 준호는 그저 잘생겼지만 가난한 경호원에 불과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연애, 부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세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들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는 세라가 의도한 바였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준호가 이 자리에서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감수하며 떠나기를 바랐다. 강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도 없었고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만이 있었다.
세라 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임무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선택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 때문에 나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오늘 나의 생일 파티에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죠.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당신 가문의 이야기는 모두 허풍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들에게 버려진 존재인가요? 세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 준호의 가족 배경은 늘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가끔씩 매우 사적인 통화를 할 때면 항상 복잡한 금융용어와 전략을 언급했지만 세라에게는 그것이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믿었으며 그의 미스터리함은 이제 신비로움이 아니라 짜증으로 다가왔다. 세라 씨, 당신은 항상 저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본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이 수트의 라벨만 보았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겉으로 보이는 힘과 부에만 집착하시더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이때 세라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다. 이 회장은 배가 불룩하고 목소리가 컸으며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거만함이 온몸에 배어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준호의 경호원 복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그 행동은 노골적인 경멸의 표현이었다. 강군, 내 딸에게 그만 수작 부리고 돌아가게. 자네가 경호원 일을 하는 동안 우리 회사는 이미 몇 단계나 더 성장했어. 자네에게는 우리 세라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능력 없는 사람과는 미래를 논할 수 없는 법이지. 이 회장은 마치 길거리의 행인에게 잔돈을 던지듯 무심하게 말했다. 이 회장의 말은 준호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도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속닥거리고 있었다. 세라의 얼굴은 이미 승리감과 후련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이 회장과 세라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이 회장님, 그리고 세라 씨, 당신들은 오늘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오만함이 당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말입니다. 그의 평온한 눈빛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처럼 변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회장은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의 웃음소리는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따라 웃었다. 준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눌렀다. 박 비서, 작전 개시. 유리 파편 프로토콜을 즉시 실행하고 5분 내로 결과 보고해. 준호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금융 용어가 섞인 짧은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명령에는 우주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듯한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세라와 이 회장은 준호의 행동을 그저 꼴사나운 허세라고 생각했다. 꼴랑 경호원 따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 당신의 상사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 경호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려던 참이야. 이 회장은 완전히 준호를 무시하며 세라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들은 준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확히 3분 40초가 지났을 때 이 회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은 그의 재무 담당 이사였다. 이 회장은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고 파티장의 소음 때문에
잠시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지만 몇 마디를 들은 후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이 회장은 서둘러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세라를 급하게 붙잡았고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세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회사 주가가 5분 만에 상한가를 밑돌고 있어. 누가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다. 세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데요.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도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이 회장의 K건설, 알 수 없는 세력의 대규모 공매도 공격으로 주가 폭락, 파산 위기 직면. 그들의 눈은 놀라서 강준호에게로 향했다. 준호는 여전히 그들이 서 있던 구석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세라는 그제야 준호가 방금 전 통화로 이 모든 사태를 일으켰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소식이 단순한 악재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규모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의 건설 회사는 지난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급성장했지만 그만큼 부채 비율도 높았고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준호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고급 수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군, 자네 짓이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가? 자네가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 누가 시킨 건가? 이 회장은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숙련된 경호원답게 그의 손길을 재빨리 피했다. 준호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정확했으며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 회장님, 방금 보고 계신 것이 제가 경고했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오만함의 대가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행동과 당신 딸의 모욕에 대한 정당한 피드백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혼란 속에서도 명확하게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이세라는 아버지의 광적인 모습과 준호의 냉정한 태도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준호가 가진 숨겨진 힘을 직감했지만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복수를 하고 있다고 믿으려 했다. 준호 씨,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당장 멈춰요. 당신의 경호원,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대체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세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능력을 그의 경호원 월급이라는 협소한 틀 안에서 평가하고 있었다. 당신은 저의 능력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라 씨.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온 보험 상품의 일종일 뿐입니다. 준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한번 이어폰을 눌러 통화를 시도했다. 이 회장은 분노와 공포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리쳤다. 좋아, 돈으로 해결하자. 내가 얼마나 큰 자산가인 줄 아나. 당장 이 공격을 멈춰. 자네가 원하는 게 얼마든지 말해봐. 수백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애걸하는 듯 떨리고 있었으며 조금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준호는 그를 비웃듯이 짧게 대답했다. 이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실행한 유리 파편 프로토콜은 되돌릴 수 없는 전략적 금융 공격입니다. 당신 회사의 재무 구조 취약성과
공격적인 투자가 이미 이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했으며 저는 그저 적절한 시점에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유리파편은 준호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제미니 캐피털에서 사용하는 비공식 작전명이었다. 이 작전은 재무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부패와 연루된 표적 기업의 주가를 단기간에 폭락시켜 그 기업을 청산하거나 인수하기 위해 설계된 전략이었다. 준호는 지난 3년간 경호원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이 회장의 비리와 취약점을 은밀히 수집해왔다. 준호의 명령을 받은 박 비서는 런던에 위치한 제미니 캐피털 본부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이 이미 시장에 풀렸고 익명의 금융 보고서가 동시에 주요 외신과 금융 당국에 배포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K건설의 숨겨진 부채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장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무시했던 경호원이 사실은 자신을 파산시킬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금융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력 정치인인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분 후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K건설 관련된 모든 지원을 철회합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커졌습니다. 당신 스스로 해결하세요. 김 가장 믿었던 동맹의 배신이었다. 강준호는 이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이 늘 자랑하던 당신의 관계와 권력은 정작 진짜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의 전문성과 저의 직업에 대한 존중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준호에게 애원하듯이 말했다. 준호 씨, 제발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이 모든 것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녀의 오만했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에 질린 여인만 남아 있었다. 세라 씨, 당신은 돈과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당신의 경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의 부패한 사업 구조를 무너뜨려야 하는 더 큰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준호의 이어폰에서 박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종료. K건설의 주가는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내부 거래 및 부실 보고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달성했습니다. 보스. 준호는 이 회장과 세라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파티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가 떠나자 파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 이 회장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그를 피했다. 이 모든 과정은 겨우 5분 만에 일어났다. 한 사람의 오만함이 한 가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강준호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자신의 수트 재킷 안주머니에서 얇은 신분증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제미니 캐피털 그룹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경호원 신분증은 그의 진짜 신분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느꼈다. 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이 회장은 절규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세라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어떤 도움도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파티는 한순간에 파산과 몰락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며칠 후 사건은 한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K건설의 갑작스러운 파산과 이 회장의 구속은 단순한 기업 도산이 아닌 배후에 강력하고 은밀한 세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언론은 익명의 그림자 투자자에 대해 보도했지만 그 누구도 강준호라는 평범한 경호원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준호는 서울 강남의 최고층 빌딩에 위치한 재온진 그룹의 전략관리 본부로 복귀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기업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준호가 위원장으로 있는 비밀 조직인 재온진 리스크위원회의 본거지였다. 이 위원회는 그룹의 거대한 자산을 보호하고 부패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단순했지만 벽면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실시간 데이터와 수십 개의 기업 감시 보고서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강준호는 더 이상 평범한 경호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수트를 입고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 비서, K건설건 관련해서 이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사건의 핵심을 꿰뚫으려는 날카로운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박 비서는 정갈하게 정리된 태블릿을 들고 준호 앞으로 다가섰다. 박 비서는 준호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로 준호가 경호원 신분으로 활동하는 3년 동안 제미니 캐피털과 리스크위원회를 대신 관리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진정한 능력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위원장님. 예상대로 이 회장의 비자금은 단순히 개인적인 착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금은 특정 정치인과 태화그룹의 황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K건설은 태화그룹의 하청을 받아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준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 이 회장은 단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황 회장이 지난 몇 년간 재온진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K건설을 이용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우리 그룹을 위협할 기반을 다져왔던 것입니다. 박 비서는 준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경호원이라는 위험하고도 낮은 신분으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위원장님, 3년 동안 경호원으로 일하시면서 그토록 모욕을 감수하신 이유가 바로 이 황 회장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군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를 투입해도 황 회장의 네트워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위가 될 뻔한 경호원은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위장 신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자신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이세라와의 관계도 이 계획의 일부였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세라에게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그녀의 아버지인 이 회장의 재정 상태와 비즈니스 관행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물론 세라에게 모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한 것은 순전히 그녀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제가 이 회장의 딸에게 접근하고 그녀가 저를 경멸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것은 그들의 오만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을 보고 약자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말했다. 박 비서는
그의 결정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다. 강준호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더 큰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명분과 전략, 그리고 냉철한 실행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다. 위원장님, 이제 황 회장이 자신이 고용한 작은 물고기가 사실은 상어를 잡기 위한 미끼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태화그룹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황 회장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명히 더 강력하게 반격해 올 것입니다. 박 비서는 태화그룹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물론입니다. 황 회장은 지금 제가 K건설을 무너뜨린 세력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저를 재혼진 그룹의 단순한 경쟁자나 혹은 복수를 위해 고용된 전문 킬러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간과한 것은 제가 바로 그의 다음 목표라는 것입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강준호는 스크린에 띄워진 태화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응시했다. 보고서에는 태화그룹이 대규모의 부의 자금을 동원하여 재혼진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시장에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포착되어 있었다. 황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깊고 광범위했다. 준호는 이 모든 정보를 경호원 신분으로 일할 때 얻은 이 회장의 사적인 통화 기록과 비밀 문건들에서 얻어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준호와 가족이 될 것이라 믿었기에 가장 민감한 정보들을 준호 앞에서 무심코 흘리거나 부주의하게 보관했던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핵심 단서가 되었다. 이제 저는 경호원이라는 위장을 버리고 재혼진 리스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황 회장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자신의 다음 행동 계획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그 계획은 K건설 파산의 여파를 이용해 태화그룹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이 숨겨온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이었다. 이는 단순히 돈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 그리고 타이밍의 싸움이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세라의 경멸적인 눈빛, 이 회장의 오만한 웃음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모든 모욕은 지금 이 순간 더 큰 부패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의 내면은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준호는 재혼진 리스크위원회의 중앙회의실에서 태화그룹 황 회장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K건설의 파산은 단지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황 회장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 그는 벽면에 투사된 복잡한 조직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조직도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엮여 있었고 그 끝은 모두 태화그룹의 핵심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황 회장이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회장은 황 회장이 설치한 정교한 자금 세탁 시스템의 단순한 실행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황 회장이 재혼진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시도하기 위해 필요한 실탄을 조달하는 운반책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분석하며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박 비서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보고서를 응시했다. 황 회장의 최종 목표가 재혼진 그룹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그가 이 정도로 깊이 개입하여 우리 그룹을 와해시키려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정치권의 거물들도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황 회장은 단순히 사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K건설을 무너뜨린 것은 일종의 경고이자 정보 수집의 마무리 단계였을 뿐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호원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설명했다. 강준호가 경호원 신분으로 이 회장의 딸인 이세라에게 접근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그는 황 회장의 조직 구조를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가장 취약하고 접근하기 쉬운 고리, 즉 황 회장의 네트워크 주변 인물에게 직접 침투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경호원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경계를 쉽게 허물어뜨리는 묘한 힘이 있었다. 아무도 경호원을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들 앞에서 서슴없이 중요한 정보를 흘리거나 통화 내용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 회장과 그의 가족은 준호를 한낱 배경으로만 취급하며 무시했기에 준호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 회장이 사적인 통화를 할 때 무심코 흘린 황 회장과의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이세라가 관리했던 아버지의 비밀 사무실 금고의 위치. 이 모든 것은 제가 경호원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3년간 모은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자신의 임무를 되돌아보았다. 그가 모은 정보 중에는 황 회장이 재혼진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심어둔 스파이의 명단과 재혼진 그룹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게 넘기려 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황 회장의 위협은 단순히 금융 공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룹의 근본을 흔드는 산업 스파이 활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K건설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황 회장은 즉시 태화그룹의 모든 비자금 경로를 차단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그가 부패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보루인 블랙홀 캐피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준호는 다음 작전의 목표를 제시했다. 블랙홀 캐피털은 황 회장이 수년간 운영해온 비밀 사모펀드로 주로 정계 로비, 자금과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곳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황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자금을 추적하는 일은 단순한 금융 분석이 아니라 고도의 정보전이 될 터였다. 준호는 박 비서에게 자신의 지침을 분명히 전달했다. 태화그룹과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황 회장은 이제 저를 단순히 K건설을 무너뜨린 복수심에 찬 사업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저를 얕잡아 볼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황 회장이 재혼진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해온 약점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태화그룹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미 황 회장이 재혼진 그룹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여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던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계획을 완벽한 역공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세라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부패한 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짓밟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저는 이세라와 이 회장이 겪은 파산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저에게 황 회장이라는 더 큰 악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세계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신했다. 이제 강준호는 더 이상 가짜 신분 뒤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재혼진 리스크위원회의 진정한 수장으로서
그리고 제미니 캐피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황 회장의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해 모든 자원과 전략적 능력을 총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공정성과 부패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박 비서, 당장 블랙홀 캐피털의 핵심 관리자가 사용하고 있는 보안 서버에 침투할 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재혼진 그룹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키십시오. 황 회장은 곧 그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강준호의 지시가 내려지자 재혼진 리스크위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 비서는 즉시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령팀을 소집했고 이들은 태화그룹 황 회장의 비밀 사모펀드인 블랙홀 캐피털의 디지털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황 회장 네트워크의 핵심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은 단순히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다음 수를 미리 읽어내는 데 있었다. 황 회장은 K건설 파산 후 시장의 혼란을 이용해 재혼진 그룹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집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예측하며 이 상황을 역이용해 황 회장을 덫에 빠뜨릴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재혼진 그룹의 주식시장에서 미묘한 과잉 공급 상태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겉으로는 그룹의 유동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황 회장이 안심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황 회장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기 때문이었다. 유령팀은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서버를 분석한 끝에 마침내 블랙홀 캐피털의 주요 금융 거래 기록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자금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 회장이 지난 10년간 정계와 언론계를 장악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로비 활동의 구체적인 명세서였다. 위원장님, 로비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황 회장은 특정 언론사 사장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하여 재혼진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입찰 정보를 미리 얻어내기 위해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 비서는 보고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준호는 그 명세서를 조용히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이 회장이 경호원인 자신 앞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권력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회장이 경멸했던 준호가 바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인물임을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준호는 상상해 보았다. 이것이 황 회장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무너뜨려 자신의 제국을 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들을 이용해 그의 권력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다음 단계를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준호의 계획은 황 회장이 재혼진 주식을 매집하는 결정적인 순간 블랙홀 캐피털의 불법 로비 명세서를 금융당국과 동시에 주요 언론사에 유출하는 것이었다. 이 폭로가 이루어지면 황 회장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동시에 준호는 제미니 캐피털을 통해 태화그룹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적 매도 포지션을 은밀하게 구축했다. K건설 때와 달리 이번에는 태화그룹의 규모가 훨씬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공격의 규모와 치밀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며칠 후 황 회장은 준호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시장에서 재혼진 그룹의 주가가
이상하리만치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자신의 부의 자금까지 동원하여 주식 매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오만하게 웃음을 지었다. 황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곧 재혼진 그룹을 손에 넣고 강준호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을 짓밟아줄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K건설 파산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했고 강준호라는 경호원의 존재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저런 하찮은 경호원 따위가 감히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리가 없지. 이 회장은 운이 없었던 것뿐이다. 내 재력과 인맥이라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어. 황 회장은 자신감에 차서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미 강준호의 소나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준호의 유령팀이 움직였다. 블랙홀 캐피털 서버에 침투한 데이터는 한순간에 수많은 채널을 통해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황 회장의 부패 스캔들로 도배되었고 금융당국은 태화그룹의 모든 거래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황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와인잔을 떨어뜨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금융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절망적인 대답만이 돌아왔다. 그의 모든 자금 출처가 막혔고 태화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시작했으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은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황 회장이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는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는 이세라가 초라한 모습으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파산 이후 모든 것을 잃었고 아버지의 구속과 함께 사회적 매장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희미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수시로 뉴스 속보를 확인하며 태화그룹 황 회장의 몰락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그 배우의 인물이 강준호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이 이 정도로 거대하고 잔혹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공포와 후회로 뒤섞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그림자처럼 강준호가 앉았다. 그는 경호원 수트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재혼진 그룹의 위원장 복장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가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대비시켰다. 세라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고 차마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오랜만입니다, 이세라 씨.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배어있지 않았다. 이세라에게 이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한 심판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지만 커피를 마시지는 못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죠.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황 회장까지. 당신 대체 누구예요? 당신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고용한 경호원이 아니었잖아요. 세라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진짜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저는 당신이 경멸했던 그 경호원이 맞습니다. 다만 저의 진짜 직업은 당신 아버지와 황 회장처럼 부패한 사람들의 위험을 관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경호원 행세를 했던 것은 단순한 역할극이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어요? 왜 하필 나에게 접근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돈이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사과했잖아요. 세라는 애원하듯이 준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가진 능력이나 가치관이 아닌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제가 받는 월급으로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태화 그룹 황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당신 아버지의 회사는 황 회장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작은 일부였습니다. 저는 황 회장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 네트워크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당신의 가족에게 침투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은 저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경멸적인 태도와 아버지의 거만함이 바로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미끼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평온함 속에 숨겨진 힘에 대해 말했었죠. 나는 그걸 그저 가난한 남자의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늦었습니다, 세라 씨.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잃은 것들에 대한 것이지, 당신이 저에게 행한 모욕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공정함과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준호는 이 만남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경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닌 더 큰 정의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세라의 눈물은 그에게 어떤 동요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이미 황 회장이라는 더 큰 부패의 산을 무너뜨려야 하는 명확한 목표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멈춰주기를 기대하고 저를 찾아왔다면 당신은 여전히 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공정함의 원칙이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세라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짓밟았던 경호원이 사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심판자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애원과 눈물은 그의 차가운 원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스스로의 죄를 직시해야 하는 고통뿐이었다. 강준호는 카페 문을 나섰고 그의 등 뒤로 이세라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 회장의 몰락은 시작되었을 뿐 이제 그와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남아 있었다. 준호의 얼굴에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날카로운 집중력이 감돌고 있었다. 태화그룹 황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몇 시간 만에 그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은 그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K건설 파산의 배후에 강준호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를 단순한 금융 복수자 정도로만 얕보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블랙홀 캐피털의 모든 자료가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지? 보안팀은 뭐 했나? 황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앞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감히 그의 분노에 맞서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의 규모가 자신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저희가 추적한 바로는 공격의 배후에는 제미니 캐피털이라는 해외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가 강준호라는 인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황 회장은 강준호라는 이름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강준호? 그 K건설의 하차는 경호원.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내가 파리처럼 짓밟아 줄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해.
그가 아무리 해외 펀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내 수십 년 제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황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강준호의 진정한 권력을 무시했다. 하지만 황 회장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제미니 캐피털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운영자는 바로 강준호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박 비서가 언급한 아시아 총괄 책임자는 준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대리인이었을 뿐이었다. 황 회장은 여전히 강준호를 과소평가하고 복수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당장 비상 자금을 모두 동원해 시장에 풀린 주식을 다시 매집하고 모든 언론에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배포해. 그리고 그 강준호를 찾아내. 그가 가진 모든 증거와 그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아 버려야 해. 황 회장은 광기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다. 강준호는 재운진 그룹 전략본부에서 황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황 회장이 자금을 동원하여 반격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호는 태화그룹의 핵심 금융거래에 대한 2차 방어막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황 회장이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공매도 세력에 맞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블랙홀 캐피털의 로비 명세서에 기록된 불법적인 경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박 비서에게 설명했다. 준호는 황 회장의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제미니 캐피털을 통해 태화그룹의 또 다른 취약 기업에 대한 대규모 매도 압력을 가했다. 이는 황 회장의 자금을 분산시키고 그의 방어선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는 황 회장이 한 번에 여러 전선에서 싸우도록 강요했다. 이때 황 회장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사설 보안팀과 IT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강준호가 숨어 있는 곳이라고 추정되는 재운진 그룹 본부에 대한 대규모 산업 스파이 공격을 감행했다. 그의 목표는 준호가 가진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재운진 그룹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황 회장이 절망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설 용병들을 고용하여 우리 그룹의 데이터 서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물리적인 침입까지 동반된 전면전입니다. 박 비서는 긴급 상황을 보고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예측된 시나리오입니다. 황 회장은 언제나 폭력과 권모술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술과 전략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호팀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경호팀을 직접 지휘하며 태화그룹이 심어놓은 스파이와 용병들의 침입 경로를 하나하나 차단했다. 그는 과거 경호원으로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훈련을 이 순간에 쏟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적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데이터 서버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준호는 황 회장의 사설 용병들과 직접 대치했다. 용병들은 준호를 단순한 경영진으로 보고 얕잡아 보았지만 준호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전투 기술과 심리적 압박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빠르고 강력했으며 적들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당신들이 섬기는 황 회장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악당입니다. 그는 존중과 공정함이 없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쓰러진 용병들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이 대결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이는 기술과 전문성에 대한 오만함의 대결이었으며 강준호의 압도적인 능력이 황 회장의 폭력적인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데이터 서버는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황 회장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다. 황 회장의 사설 용병들이 재혼진 그룹 본부에서 무력화되고 체포되자 강준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리적인 침입 시도는 황 회장이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고, 이는 곧 그의 최종적인 몰락을 위한 완벽한 기회였다. 준호는 이제 모든 증거를 공개할 최종 작전을 실행했다. 박 비서, 지금 즉시 블랙홀 캐피털에서 확보한 모든 금융 기록과 오늘 발생한 산업 스파이 시도에 대한 증거를 사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언론에는 황 회장의 부패와 폭력적인 시도를 동시에 폭로하는 심층 보고서를 배포하십시오. 준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준호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미니 캐피털은 동시에 태화그룹의 주식시장에 대한 대규모의 공격적 매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매도가 아니었다. 이는 황 회장이 부패한 자금으로 매집했던 모든 자산을 시장에 쏟아내도록 강요하는 전략적인 파상 공세였다. 황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식시장의 실시간 정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자유낙하를 시작했고, 그가 아무리 비상자금을 투입해도 시장의 거대한 매도 압력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제국이야. 도대체 강준호 그 하찮은 놈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경호원일 뿐이었는데 황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울부짖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사법당국은 준호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태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황 회장의 로비 명세서에 이름이 언급된 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황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권력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고 있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재혼진 그룹의 전략본부에서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승리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고 질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조용한 만족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부패한 시스템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다. 황 회장은 항상 돈과 힘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원칙을 가진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간과했습니다. 그가 가장 얕잡아 보았던 경호원의 가면이 바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 것입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말했다. 며칠 후 황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변호사에게 강준호에 대한 복수를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이미 힘을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그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계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세라와 그녀의 가족은 K건설 파산의 여파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황 회장이라는 더 큰 악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그들은 준호에게 행했던 모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다. 준호는 박 비서에게 황 회장의 몰락 이후 태화그룹이 남긴 시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혼진 그룹의 사업 분야를 투명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관심은 이미 복수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지만 우리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장은 언제든 부패한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진 그룹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우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준호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경호원 복장을 하고 감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자신의 행동이 그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신했다. 그의 조용한 승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보다 내면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증명했다. 황 회장의 체포와 태화그룹의 몰락은 한국 경제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부패한 권력 구조가 강준호라는 한 인물의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 무너졌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재민이 쇼크로 불리며 겉으로 보이는 지위와 실제 권력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강준호는 태화그룹 사태가 정리되는 동안 재혼진 그룹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리스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시스템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였다. 박 비서, 황 회장이 재혼진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들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가장 투명해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원칙주의적인 태도는 그룹 임원들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준호의 행동은 재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구시대적 관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승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결국 자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한편 강준호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이나 재민이 캐피털의 그림자 실세로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K건설과 태화그룹의 부패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수행했던 비밀 임무의 전말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강준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경호원으로 위장했던 이유, 이 회장과 이세라의 오만함이 어떻게 그들의 파멸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황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위협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경멸하는 오만함은 그 어떤 부패한 권력보다도 위험합니다. 그의 발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폭로 이후 이세라에게는 더욱 처절한 현실이 닥쳐왔다. 그녀는 준호의 연인이었다는 과거의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재산을 잃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세라는 뉴스에서 준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그제야 준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사과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다. 준호는 이세라의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멈추고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만 내버려 두었다. 그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복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인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힘은 상대방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안겨주는 데 있습니다. 황 회장은 자신의 힘으로 남을 짓밟으려 했고 이세라와 이 회장은 자신의 지위로 남을 경멸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준호는 박 비서에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제 강준호는 재혼진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그리고 한국 재계를 이끄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그의 냉철한 전문성,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숨겨진 권력은 그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황 회장의 몰락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싸움은 결코 복수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더 큰 이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태화그룹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강준호는 재혼진 그룹의 전략관리본부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위장 신분이었던 경호원 신분증은 없었다. 대신 그는 그룹의 미래 비전을 담은 두꺼운 보고서를 펼쳐들었다. 그의 임무는 부패 척결을 넘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박 비서와 함께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하여 새로운 윤리 강령과 투명 경영 시스템을 발표했다. 재혼진 그룹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와 경영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며 부패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가차없이 스스로를 정화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또한 자신이 설립한 제미니 캐피털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불공정한 경쟁에 희생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펀드를 조성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금융 권력을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한국 재계를 넘어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가 보여준 냉철한 전문성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특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던 오만함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준호는 홀로 자신의 고요한 집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겪었던 모든 일, 특히 이세라와 이 회장과의 만남을 되돌아보았다. 그들의 모욕과 경멸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황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 깊숙이 침투할 완벽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익명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세라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진정한 힘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부디 당신의 길을 계속 가세요. 문자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후회와 체념의 감정은 준호에게 깊이 전달되었다. 준호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그녀의 후회는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임무는 그녀의 사면이나 복수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과거의 감정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후 준호는 재혼진 그룹의 새로운 본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과거 태화그룹의 부지에 세워지는 건물로 투명성과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첨단 디자인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그는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의 곁에는 박 비서가 서 있었다. 위원장님, 황 회장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몰락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윤리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박 비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부패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아야 하며 약자를 경멸하는 오만함이 이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강준호는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숨겨진 힘과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공정함과 원칙 그리고 전문성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의 내면의 강인함과 냉철한 판단력은 영원히 존경받을 것이다.